네, 오늘 오후 2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업계 대규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또 전국 택시가 하루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펜션 사고로 숨진 학생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결론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택시업계 오늘 파업과 또 집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집회죠. 국회에서 이제 앞에서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오전 새벽부터 지금 파업 들어가서 23시간, 23시간 파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뭐 택시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택시들이 많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예.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택시가 확실히 이제 줄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한다 그러는데 이제 내일까지는 조금 이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파업하는 이유는 뭐 그동안에 그 파업했던 이유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서비스를 좀 준비 중인 그 이제 카풀 앱, 그 지금 시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본 서비스를 원래 이제 예정대로라면 이미 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대를 하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국회 앞에 분신 사고 이후에 택시 업계가 굉장히 지금 집단적으로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집회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택시 만대로 국회를 포위하게 했다 이런 예고도 했는데 근데 사실 뭐 경찰에 신고된 집회 내용으로는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이 될 것이고 뭐 교통방해죄라든지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드리자면 결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카풀앱 자체가 원래는 일반 승용차가 여객자동차처럼 유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운송을 해주면 안 되는데 이 81조 1항에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한정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회에 아무래도 조금 압박을 주려면은 뭐 이렇게 포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제 뭐 집회 관련해서 좀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는 집회만큼은 해야 되겠다. 뭐 국회를 적폐 1호로 뭐 자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1일인가요? 그 민중 집회 있었을 때 국회 포위한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최근에 사실은 국회 주변에 굉장히 경비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들 출입을 많이 자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국회 항의하는 그런 이제 시위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어제 다행히 이제 택시업계 그 4개 단체가 지금 사회적 타협 기구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그 사회적 타협 기구에 들어오기로 한 상황이어서 오늘 그 집회 자체는 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당초에 이제 국토부가 1일 2회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중재안을 내놨었는데 일단 택시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스스로가 다시 중재안을 새롭게 내놨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그러니까 카카오 측하고 협업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새롭게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면 택시 카풀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가용으로 카풀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이제 본인들도 카풀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게 합승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곱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합승과 좀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런 중재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업계에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한데 그 출퇴근 시간 자체가 24시간 언제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규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일 2회로 제한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뭐 큰 의미가 없고 또 이제 택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아예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 중재기구에서 다 이제 중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합의안이 나왔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카풀 이게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이 탑승객을 연결주는 이게 앱이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들의 편의를 좀 도모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난번에 정부 중재안 중에 여러 가지 산학금 폐지 관련 이야기했잖아요. 뭐 전액 월급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산학금 부분이 택시 기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거 뭐 맞추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택시 기사들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법인 택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은 월급제, 절반은 산학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98만 원 정도는 일종의 월급 형태로 받아요, 회사에서. 나머지는 이제 산학금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벌어들인 그 수입에서 60% 정도를 이제 본인이 가져가고 40%는 이제 산업 회사에 이제 법인에 그렇죠.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채우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 급여 수준은 한 166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산학금을 가능하면 이제 더 늘리려면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무리하게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승차 거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완전 월급제로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완전 월급제에 대해서는 또 이 법인 쪽에서 반대를 하는 택시 거죠. 회사. 그렇죠. 예, 택시 회사 입장에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한다. 그 비용을 다 그러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럼 나라 돈이 들은 겁니까? 예산 지원을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완전 월급제를 하려면 택시업계 쪽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택시의 좀 특수성인데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택시 대수도 많고 요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금 인지가 돼 있어요. 실제로 시민들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 기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이제 뭐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뭐 월급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이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중재안을 내놓는데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 상황.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대한 범위가 애매하다는 부분인데, 그럼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한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중재안이 나와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카카오 카풀 자체가 지금은 일반 승용차가 이렇게 좀 동승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그게 그냥 택시에서 그럼 합승을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 업계 안대로 간다면은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카풀앱의 원래 그 구상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규정 자체를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를 법에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그 제한을 둬야 되고 또 1일 뭐 몇 회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시행령이나 법을 뭐 이제 좀 수정을 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뭔가 짚어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회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소비자, 승객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택시가 승객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이번 집회에 대해서 어떤 냉소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사실은 많아서 택시업계도 지금 중재안 같은 거를 지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뭐 택시 기사들을 굉장히 동정하는 여론들이 줄을 이루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거를 카풀 서비스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업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서비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말고 이미 일부 카풀 앱이 벌써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편의성이 또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중재를 이제 해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택시업계도 이번 기회에 정말로 매번 이거 사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가 서비스 개선 얘기가 나오고 택시업계 쪽 또 택시 기사분들은 우리도 서비스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사실은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택시업계가 파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뭐 차량 공유업계가 오히려 마케팅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뭐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뭐 혜택을 좀 제공하는 뭐 그런 마케팅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출혈 경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게 결국 소비자에게 나중에 언젠가는 전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카풀 업계 쪽에서는 당장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사실 카풀 업계도 지금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 불만이 적잖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든가 또는 뭐 좀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편리하지 않다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좀 시민들 편의 도모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 집회가 있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당대로 또 마포대교 그쪽 부분에 차량 통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퇴근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릉 펜션 사고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예.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이 됐고요. 지금 7명은 치료 중인데 그나마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하나씩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일단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이 꽤 높게 나왔다. 뭐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 일산화탄소가 보통 이제 48%에서 63%까지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사망 치사량이 2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넘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독극물 같은 것이 발견이 안 된 상태여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라고 경찰에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보일러 배기구에 있는 가스 누출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가 이걸 또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육안으로 확인했고 또 어제 이제 측정을 해서 또 확인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동에 이제 이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 같다라고 예. 추정이 돼서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55 ppm 예. 이 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준치가 20 ppm인데 거의 뭐 8배 정도 되는. 아마 그 사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제 그 베란다에 설치된 예. 보일러 위에 그 연통이라 그러죠. 배기관하고 그 본체가, 배기, 그 통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좀 비껴져 이렇게 예. 있는 것. 저 부분은 원래 실링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집에 설치가 많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저 부분을 비롯해서 이 접합된 부위들, 예. 다른 연통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 원래는 이렇게 완벽하게 실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실링 조치가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할 때부터 좀 부실하게 설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처음에 설치는 제대로 했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운영하는 관리 부실, 과정에서 예. 배수 저 배기통을 좀 손을 봤다거나 이제 이런 건데 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설치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설치 기사가 아닌 여기 아마 비전문가가 이쪽에 있다고 계신 하죠. 분들이 그냥 이 보일러만 사서 설치를 한 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경찰은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네. 지금 보시면 저기서 이제 본체하고 배기관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밖으로 그 배기관을 빼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천장 부분이 닿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본체 연결되는 부분을 좀 잘라내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라낸 흔적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잘라내기만 했지 그 이후에 조처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치됐는데 아니 했지만 이게 이탈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과연 이제 그런 그렇죠. 일들을 이제 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그 부분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설령 잘라서 저걸 다시 연결했더라도 실링을 해서 완벽하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새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도시가스 그 안전원이 가끔 와서 집에 가스 누출되는지 확인하러 그쵸. 오잖아요. 그분들이 간혹 저렇게 부실하게 돼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펜션 같은 경우에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일러실 옆에 가서 이제 보일러 옆에 가서 측정하시고 다 하시는데 저런 펜션 같은데 설치가 여러 대가 돼 있으니까
바깥에서만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그냥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걸 설치를 할 때 비전문가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보일러 판매를 할 때 이 대리점에서 이걸 판매를 하면서 설치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겁니까? 네, 의무는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 이거 사람이 물건만 사고 설치를 뭐 다른 전문가한테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판매 쪽에서는 사실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설치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수리 과정에서 저렇게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투숙객 중에 누군가가 실수로 저렇게 뭐 이렇게 방치하고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전 투숙객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제 수사가 필요하고 또 이전 투숙객이 뭐 그렇게 방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전 투숙객도 분명히 보일러를 사용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원인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어찌됐건 저 부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실 책임, 만약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업무상으로 그러니까 뭔가 보일러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가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일반 투숙객이 와서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가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보일러 대리점에서는 그냥 갖다만 달라 그래서 아마 판매만 한 것 같아요. 워낙은 이제 대리점에서 이제 기사를 보내죠. 기사도 이제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 기사가 이름까지 적어놓고 갑니다. 자기 연락처까지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증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험 이제 있으니까 보험증서까지 다 주고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번 일로 해서 이제 불안해하시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 한번 확인 다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일러 위에 뭐 연통 분리된 부분이 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설치한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뭐 분리만 이런 돼 있는 것들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정식 기사들이 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색 실링이 돼 있기 때문에 마감 처리가 정확하게 그렇죠.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보일러가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농어촌 민박에 대한 뭐 관리, 안전 점검 이 부분에 대한 체계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대책도 좀 새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 이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이 뭐 이제 농촌에서 단독주택을 이제 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관광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규제가 좀 약할 수밖에 없고 기준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스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워낙 좀 허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이런 법적 맹점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빨리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늦게 이제 농림식품부죠.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 이런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 5명, 그렇죠. 원주에 2명 이번 치료 중인데 어제부터 이제 계속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점점 더 회복되고 있다 이런 건데 그 고압 산소 고압기 아닙니까? 네. 그 의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 시설이 많이 전국에 21곳인가밖에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원주로 이동하는 그 두 학생 부분들 이동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지금 우려가 지금 많죠. 그러니까 7명이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3명 정도 회복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뭐 1명은 걸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니까 상당히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명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이제 4명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고 관련해서 이미 이제 보도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그 시설을 못 찾아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주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참 빨리 회복이 돼야 할 텐데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거론해 보고 싶은 부분이 그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
그 이후의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까지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보통 수능 끝내고 나면 상당히 해방감에 이제 젖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선생님들도 뭐 교과 과정 그 전에 사실은 압축해서 이미 다 끝내놓기 때문에 별로 가르치실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도 사실은 수업보다는 뭐 친구들끼리 노는데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처럼 이제 체험 학습을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냥 용인을 해준 학교 쪽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 뭔가 이제 조치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시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진행하는 학교 진학하는 친구들과 바로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수업 말고 수업 이외에 이제 그 가외 수업을 좀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호전됐다는 소식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